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차이나 코드.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분을 빼놓고 차이나 코드를 논할 수 없죠. 네, 중국어계 마이다스 손 페이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마이다스의 손 맞죠? 네, 마이너스의 손 아니죠? 네, 오늘도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미소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 프로그램의 미소 유발자 오늘 이한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죠?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차이나코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진짜 그 7월 달에 네. 작년보다 비 훨씬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장마였구나라는 좀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야 좀 비서 가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서 갈 때 항상 문제인 게 이 교통 문제인데 어떻게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던가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피서 가다 보면 다들 막 마음이 급하니까 네네. 양체 운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요. 네, 교통 질서를 안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가끔 들어보면 이 중국인들이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과거에 좀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서서히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중국에 오랜만에 가면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일 정도로 조금씩 이제 인식이 많이 올라갔고 이한경 씨 안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 지키니까 간혹 나 빨간 혼자 코인데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 너 왜 안 껐지? 너 왜 나 혼자 껐지? 이러는 거 있군요. 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 교통 질서는 확립이 막 되어 가는데 교통 체증은 좀 여전한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막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 있잖아요. 꼭 막 급하게 만나러 가야 되는 연인인데 남자친구가 막 택시 타고 있다가 못 기다리고 중간에 뛰어내려서 막 뛰어가는 장면들이 꼭 그렇게 한 번씩 나올 있어요? 정도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체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네, 뭔가를 말씀을 하고 항의하고 있는 있는데. 것 같은데 1인 시위? 제가 그 중국어만 한자만이라도 읽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여기서 한계가 느껴지네요. 제가 라오슈 찬스 한번, 라오슈 찬스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저기 써 있는 글자는요, 꽁创 和谐交通이라고 써 있어요. 꽁 그러면 회사. 꽁은 함께, 다 같이 함께? 创 만들어 나가자. 和谐 조화로운, 交通 교통. 그래서 우리 함께 조화로운 교통을 만듭시다. 뭐 이런 것들을 외치는 거죠. 홍보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그게 같아요. 아니고요. 중국 장시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지난달 초부터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위반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100번씩 외치도록 했대요. 네? 100번씩. 진짜 네, 창피하겠네요. 지금 이거. 저분이 그걸 외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런 조화로운 거예요? 교통 질서를 확립하자.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네.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가족 만나면 얼마나 창피할까, 맞아. 이거. 와. 아빠 뭐해? 아니, 근데 가족이면 다행이죠. 좋아하는 이성 친구라도 만나봐요. 이거는 마치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딱 만난 그러네요. 약간 그런 어렸을 때 아. 같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한 번은 또 이런 벌칙도 있는데요.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반성의 의자 뭐 이런 건가? 약간 비슷해요. 네. 짝벌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니요, 저기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상향 조정등을 함부로 킨 운전자들에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이렇게 직접 눈으로 조명을 받게 하는 장면인데 자, 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봤다. 일단 하지 마. 근데 뭐 일반적인 어떤 벌칙은 아니고요. 아마 저 때 한시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 네. 사진 덕분에 중국의 많은 운전자분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서 그러겠네요. 네, 그런 기회였어요. 어떤 기관집이 이랬겠나요? 저러면 내 눈이 아주 나빠지니까. 네. 진짜로 약간 뭔가
근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아무래도 벌점이라거나 이런 것보다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너무 재미있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남이 당하니까 재밌죠. 그렇죠, 네. 제가 당하면 또 너무 네. 네, 아무쪼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중국의 교통 질서가 잘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大家好，我是朱利安。各位晚上好，我是황宝美，欢迎收看。 아 역시 추출은 아나운서가 너무 추출은 차이 멋있어, 많이 멋있어. 있을 것 아유, 같습니다.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 실실실 하는 거 보니까 엄청 나시던데요. 제가요. 是不是是？是不是是？아, 그 정도야 뭐 숫자라면 잘하죠. 네. 숫자니까. 是是是是是是。 오. 아 저번 주에 라우코링 하셨구나. 맞아요. 네. 라우코링 했어요. 아 제가 또 한 번 연습해 온 게 있는데. 吃葡萄不吐葡萄皮儿，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吃葡萄不吐葡萄皮儿，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 어떡해. 이게 무슨 말이죠? 이를 사람은 경솔해야 한다고. 얼른 사과하세요. 얼른 같이 네,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네, 묻지. 다음에 한번 기대 연습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우씨, 저희가 또 도토리 퀴즈 하기 네. 전에 우리 빨리 네, 수업을 해야 그래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아 진짜 우리가 약간 좀 겸손한 차세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들키면서 네, 저번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복습을 네.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약간 숫자 한 보따리 준비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또 숫자를 배우신 건가요? 보미 씨 놀리는 것 같은데. 왠지 좀 불안하지만 오늘도 네. 한번 공식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라우씨, 今天我们学什么? 네,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네, 오늘 숫자 한 보따리 준비해봤습니다. 와, 우후! 아니 예.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숫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근데 들었어요. 1, 2, 3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분 약간 숫자 공부증 극복하셨나요? 어떠세요? 사실 뭐 줄리안 씨는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은데 제가 문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주제가요. 시간 묻고 답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면 1분에서 59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1부터 59까지만 알면 되는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 그리고 없습니다. 시간도 뭐 1시부터 12시까지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12까지만 알면 되는 거죠. 아, 얼마나 쉬워요. 예? 네, 짜요, 저 짜요. 이열산스밖에 안 돼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부담감 팍팍 덜고요. 네. 네, 숫자 복습 먼저 그러면 자신감 고치를 위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자, 한경 씨 올 때마다 하는 그 1부터 10까지 제가 또 하면 재미가 없죠.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 모셨어요. 아. 쭈리안 라오시. 아, 쭈 라오시. 워시드 숫자 선생님입니다. 네, 쭈 라오시께서 1부터 10까지를 보여주실 거고요. 오. 우리가 네. 한번 쭈 라오시를 따라서 해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네, 한 번씩 쉬고 해요? 아니면 한 쭉 합니까? 쭈 라오시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아, 저 쭉 할게요. 쭉 하시는 네. 게. 예, 그러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우와, 잘하시는데요? 성적까지 완벽했어요. 네. 이번에. 네. 원래 처음에는 빠 안 돼가지고 파 막 그랬었는데 정말 좋아졌습니다, 진짜요. 네. 많이 발전하시네요. 그러면 보미 씨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화이팅! 짜요. 시작! 저는 10까지는 여기서 완벽하게 했으니까 아, 저희는 이제 그럴까요? 시간이면 12까지 필요하니까 예, 예. 11, 12를 해볼게요. 아, 한살 커플이죠?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1은 쓸 2, 12는 쓸 2. 그렇죠. 12, 12, 12. 네. 아, 이렇게 좀 더 흘러가야 Sure. 돼요. 네, 자신감을 좀 빡빡 담아가지고 네. 12,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 숫자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시간 공부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 그거 안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엄살 이런 엄살이 없어요. 근데 막상 또 하면 정말 잘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을 할 때는 우리 1부터 59까지 알면 되는데요. 시간을 질문할 때 네네. 몇 시야 하고 물어볼 때 꼭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몇 시, 몇 분 할 때 그 몇을 꼭 알아야겠죠. 네네. 몇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뭘까요? 아 이거 너무 쉽잖아요. 만약 내가 줄리안 오빠가 하는 거 들었어요. 줄리안 씨가 하는 걸. 힌트를 들면 몇 월, 며칠. 아, 맞아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데? 그쵸, 그쵸. 几月几号? 아, 맞아요. 그래요? 거기서 몇은
지. 그렇죠. 지. 그게 몇이에요. 소녀시대다. 지. 그게 몇인데요. 어허. 자, 그럼 이제 블럭을 맞추고 있어요. 몇 모았고요. 이제는 시만 알면 되겠죠. 시, 네, 네. 시 몇 시 할 때 클락에 해당하는 시는요. 같이 해볼게요. 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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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엔을 한번 한자로 적어보면 이렇게 디엔을 쓰고 마지막에 점을 딱딱딱딱 찍는데요. 네네. 이게 번체는 더 복잡한데 간체는 되게 간편해요. 이 글자가 사실은 점자예요. 우리가 이게 너의 매력점이야. 아, 그래요?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좋아 할 때 그 점, 포인트를 아, 얘기하는 거죠. 점수할 때도 몇 점 받았어요 이런 것도. 중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점수와 같은 뜻이죠. 한국에서 얘기하는. 우리 페이쌤이 점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멋진 문장을 제가 한번 지어봐야 될 것만 같아요. 어떤 거요? 그래요? 약간 我们正在过人生的一个点. 와 진짜 멋있어요. 그쵸?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네. 뜻만 알았으면 엄청 멋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한 점을 지나치고 있다. 맞아, 함께 우리가 함께 네, 그렇죠. 我们正在过人生的一点，혹은 我们正在度过人生的一个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점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해야겠죠. 네. 네.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몇은 지, 지. 그리고 시는 디엔이니까 몇 시 하면 지 디엔 오.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디엔. 네, 지디엔 하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지디엔, 지디엔. 지디엔, 지디엔. 이때는 삼성이니까 지디엔 하지 않고 네, 니하오처럼 지디엔, 지디엔. 네, 그리고 여기다 지디엔 마라고 물어보면 황마가 황마죠. 되겠죠. 네. 그렇죠, 황마. 왜냐면 이제 네. 지디엔 자체가 이제 몇이란 질문이 포함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숫자를 묻는 게 되니까 네. 많은 필요 없이 쓰시면 되고요. 자, 근데 몇 시?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예의가 없잖아요. 네. 몇 시? 하지 않으니까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는 몇 시야? 한 단어 더 배워볼게요. 네네. 지금, 현재에 해당하는 표현은 现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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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한자 그대로 현재인데요. 그러면 블럭 맞추듯이 다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지금 몇 시? 이렇게 넣어볼게요. 现在几点? 같이 해볼까요? 现在几点? 한 번 더. 现在几点? 선생님 그러면은 찐티엔이랑은 다른 건가요? 今天 오늘. 근데 오늘 몇 시야 이상하니까 现在几点? 지금 네. 현재. 지금 현재 몇 시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걱정했던 것보다 아직까지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을 묻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시다. 그러면 숫자 1은 뭐였죠? 이 그리고 어클락이 뭐라고요? 디엔. 합쳐볼까요? 이디엔. 이디엔. 그러면 지금 1시야. 또 합쳐볼까요? 现在一点. 한 번 더. 现在一点. 이렇게 블럭 맞추듯이 하시면 돼요. 네, 네.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미 씨, 现在 3시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3点. 오. 그렇죠, 3点. 주연 씨, 4시. 10点. 4点. 4点. sorry. 4点.现在. 아, 现在4点. 그렇죠. 그렇죠. 그럼 페이쌤, 우리 12시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现在12点. 네. 12点. 12. 그냥 숫자 뒤에 12点. 디엔만 붙이면 돼요. 엄청 진짜 쉽죠? 맞아요. 네. 쉬운데 근데 약간 뭐가 한 숫자 건너가는 것 같은데 바로 1, 그다음에 3, 4 이렇게 건너가는데 어떻게 이거 근데 눈치가 너무 좋아요. 뭔가 네. 둘에 뭐가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도 있을 것 비밀이 같아요. 있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그쵸. 우리도 2시 하지 않잖아요. 네. 2시 하잖아요. 네네.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RDN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둘에 해당하는 량디엔을 쓰셔야 돼요. 양. 량. 숫자 둘,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양을 표현하는 둘은요. 량으로 쓰고요. 양 한자 잘 보시면 이 케이블카 같은 데에 사람이 2명 타고 있어요. 사람 인자를 2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량이라고 발음을 해서 2시 할 때는 뭐라고요? 량디엔. 량디엔. 그러면 량디엔. 지금 2시야 하려면 现在2点.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现在2点. 很好. 근데 우리가 항상 정각만을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도 있고 분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먼저 반은 이제부터 시작. 뚝 잘라서 먼저 반은 이제부터 시작. 뚝 잘라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게 빤 하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세게 하셔야 돼, 세게. 그러면 반. 1시 반이면 2点半. 2点半. 너무 쉽죠? 2点半. 2네.点半. 네, 맞아요. 2点 그리고 반. 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 3点20分 할 때分. 分. F 발음. 엄청 잘하시네요. 팬. 팬. 네, 약간 윗니를 아랫 입술 위에 이렇게 터키처럼 되고. 그치 언니? 그래서 팬.
팬. 그래서 영어의 F 발음처럼. 팬. 맞아요. 네, 그래서 네. 3시 20분은 3点20分. 3点20分. 네,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3시 반 하려면 3点 반. 얘는 빤. 냉정하게 도시 여자처럼 빤. 3点半. 그렇죠. 또 3시 20분은 3点 3点20 네, 부드럽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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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코 유치원으로 우리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자, 페이라오 씨가 함께 저 창코 졸업했어요. 유치원으로 네, 갈 건데요. 제가 이제 시계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네. 시계를 보면서 묻고 답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와, 시계가 이제 떠났어요. 실전입니다. 어디서 뭐 이거 집에서 뜯어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지금 집에 시계가 없어서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줄리안 씨부터. 줄리안 어린이 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줄리안 어린이에게 묻겠습니다. 줄리안, 现在几点? 아, 现在几点?现在1点. 좋습니다. 现在1点.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냥 막 돌릴 건데요. 그냥 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네. 몇 박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한 요쯤 가고. 왜 저는 다음. 50분이 생겼어요? 다음에 现在几点? 그러니까 2시 50분이니까. 그렇죠. 现在 2点. 아니죠. 2시 아니고 2시. 2点. 그렇죠. 2点. 50분? 50분. 그렇죠. 자신 Fun, 있게. so fun. 50분. so fun. 맞아요. 50분. 어려워요. 그러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쉬운 걸로 해볼게요. 쉬운 걸로. 现在几点? 现在3点.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페이쌤, 네. 왜 중국에는 뭐 15분, 45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막 15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쿼터 이렇게 쓰는데. 똑같네. 그렇네. 15분은요, 1쿼터잖아요. 60 중에 4분의 네. 1이니까. 그러니까 1쿼터니까 2커. 이 커에서 커. 이렇게. 정확히 2커. 맞춤인데 맞았어요. 무리수죠? 예, 2커. 이게 1쿼터 15분이고요. 네. 45분은 6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쿼터니까 싼커. 산커. 싼커. 산 아니고 싼커. 산커. 네, 다시 한번 15분은 2커. 이커. 45분은 산커. 싼커. 그렇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혹시 만약에 지금 시간이 4시 45분이다. 그러면 4点 싼커. 와. 네, 근데 아까 10시랑 4시랑 헷갈리니까 1, 2, 3 4. 그렇죠. 4点 싼커. 很好 4点 3컵. 지금 현재에 해당하는 표현은 现在. 现在 몇은 지. 지, 그리고 시는 디엔이니까 몇 시 하면 지디엔. 지금 몇 시 이렇게 넣어볼게요. 现在几点?现在几点? 3시 반 하려면 3点半.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3시 15분은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点 이커. 맞습니다. 3点 2커. 제가 이걸 왜 굳이 물어보냐면요. 네. 대만에 여행 갔다 오는 여행객들이 꼭 사오는 선물 아이템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신발이요? 3点 2커예요. 아, 그게 3点뭘까요? 네. 왜 시간 어떻게 사요? 시간을 왜 네, 사요? 그 3点 2커를 꼭 되게 사오세요. 대만에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하죠. 꼭 가면은. 네. 네, 저게 바로 커피나 대만에서 차 굉장히 이런 거 유명한 대만 가면 꼭 마시는. 밀크티인데요. 밀크티. 네, 아마도 오후에 저녁 넘어가는 그 시간에 산디엔 이커에 이제 딱 마셔야지 향긋하게 그 오후 시간을 잘 정리하는 그 문화가 있어서 티타임. 그렇죠. 그걸 반영해가지고 산디엔 이커라는 네이밍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이커나 싼커 뒤에는 펀 안 붙이나요? 네, 그 자체가 15분, 45분의 의미예요. 근데 이커 쌍커를 굳이 꼭 써야 되지 않고요. 그냥 나는 15분이 편해. 15분 하셔도 괜찮고요. 둘다 나는 되는군요. 45분이 편해. 그러면 45분 하셔도 돼요. 근데 기니까 짧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싼커라고 쓰는 거죠. 편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어 시간이 진짜 쉬운 게 뭐냐면요. 어순이 한국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영어는 시간을 배우려면 막 전치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Quarter to 2, 막 막 이래가지고. 어떤 거는 at, 어떤 거는 in, 어떤 거는 on, 막 맞아, 그래서 맞아. 어떨 때 뭐 써야 되는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네. 중국어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알려드리지 않은 문장을 하나 해볼 텐데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晚上
7点吃饭晚上7点吃饭 아, 저녁을 내가 그러면 7点 7시에 밥 먹었다. 그렇죠, 어허. 먹는다. 완샹이니까 저녁 7点 7시에 밥을 吃饭 먹는다.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대로 순서대로 쭉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저도 한 문장을 말해볼 테니까 네네네. 보미 씨가 한번 리스닝 잘하시니까 맞춰보세요. 我6点上班 9点下班我6点上班 9点下班 나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다. 다시 我6点上班 9点下班 6点 9点 9点 한경 씨가 6시에 네. 출근하고 9시에 퇴근한다. 한경 씨가 맞아요. 굉장히 최악의 회사네요. 출근을 진짜 일찍 다니고 싶지 하시고. 않은 회사인데요. 네. 네, 그 회사에 他的公司 있으니까. 不好 네, 리더 공司뭐하? 네, 봐봐. 그러니까요. 차이나 코드 짠. 아.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他几点来? 아, 他几点来? 그는 이제 몇, 지게? 몇 시에 와? 그렇죠. 라이가 라이 오다의 오니까. 뜻이니까 아, 너무 오다. 좋아요. 晚上7点吃饭. 晚上이니까 저녁 7点 7시에 7시에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또 我6点上班 9点下班 6시에 네. 출근하고 9시에 네, 퇴근한다. 한글 맞아요. 씨가. 네, 그리고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를 지향하는 우리의 차이나 코드. 오늘의 비즈니스 중국어 한마디를 배워볼 텐데요. 네. 음. 오늘은 어떤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네,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저 상사분이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또 이렇게 먼저 가기는 좀 그렇고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경 씨. 现在7点你不下班吗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现在7点你不下班吗 너는 7시인데 왜 아직도 퇴근 안 하냐?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역시 들리는 것만 들리나 봐요. 이렇게 네. 듣고 싶은 거. 네, 그쵸? 맞아요. 퇴근이란 말 네, 일단. 같이 해볼까요? 现在7点现在7点不下班吗?不下班吗?不下班吗?不下班吗? 그렇죠. 내려가는 거는 不下시야.班吗? 그렇죠. 퇴근하고. 그러면 두 분께서 이제 상황극처럼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보미 씨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대리님인데 근데 대리님 퇴근 안 하면 신입사원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계속 이제 아니 왜 7시인데 퇴근을 안 하세요? 라고 한번 너무 티나지 않게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밤에 现在7点你不上班吗?我很忙，我不下班，下班，我不下班。你呢？我不上班我的很忙谢谢。我也很忙. 我也很忙. 네, 정말 직장인 같아요. 저 이런 거 보면. 네. 네, 그리고 오늘 한마디가 더 있죠. 한마디 더. 네. 자, 한마디는 你几点下班 약간 썸녀한테 말할 수 있겠네요. 아, 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我 그렇죠. 不下班。 그 상황극이라는 게 네. 본인 저 마음에 안 퇴근 안 해요. 들거든요. 회사에 살아요. 아, 我不下班。오하이 라오반. 집이었구나. 네, 알게 집이었군요. 아. 줄리아 희망이 씨는 없어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보미 씨에게 까이는 괜찮습니다. 예. 짜요. 저는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배웠던 꼭 필요한 문장 이 세 문장만 같이 한번 해보고 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现在7点现在几点？你不下班吗?你不下班吗？ 좋아요. 마지막으로 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 그렇죠. 你几点下班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퇴근 후에 약속이 있는데 퇴근 못 하고 있을 때 진짜 속 타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1분 1분이 얼마나 아깝던지. 네.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现在 지금 아, 그 실장이라고 하면 돼요? 맞아요. 现在下班. 你不下班吗?现在下班. 되면 되겠네요. 네. 진짜로 이 샤판이야말로 직장인한테 제일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상사분들은 내 직원들한테 어떤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면 퇴근을 빨리 선물하세요. 맞습니다. 좋은 선물이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묻고 답하는 걸 배워봤는데요. 숫자에는 자신이 없는데 이상하게 좀 시간에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좀 계속 쓰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숫자와 좀 가까워지고 또 우리 황보민 씨의 어. 약간 그 숫자 공포증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치료 잘 되고 있네요. 네, 네, 보호자 같아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든든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하지만 항상 흥망. 네,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现在7点现在7点你不下班吗？你不下班吗 좋아요. 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 그렇죠.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어떤 성적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본 바 중국은 전자상거래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구가 많은 만큼 소비력도 높고 또 땅이 넓어서 시장 규모가 큰 이유도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중국의 전자상거래 딱 들으면 딱 떠오르는 회사는 어디예요? 약간 뭔가 공주처럼 아리바바. 네, 그렇죠. 중국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역시 시장의 최강자는 알리바바의 티몰 그리고 찡동 같이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9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위챗도 전자상거래에 만만치 않게 지금 맞아요. 맹추격을 하고 네. 있다고 해요.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그쪽이잖아요. 아, 그래요? 맞다, 네. 맞다. 네. 늘 둘레신 내가 무슨 일을 매번 무슨 물어보시는데 말이신지 왜 알고. 얘기가 다른 거 있어요. 주시나.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V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시장에 일단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찡동이랑 티몰로 말할 수 있는데 각각의 플랫폼에는 각각에 맞는 컨셉이 있고 그 컨셉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들어가서 선품된 상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네. 재밌는 건 중국의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비단 제품에 관련해서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외국 브랜드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브랜딩을 또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로 막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 중국의 트렌드를 바로 알아채서 저희가 또 영상 컨텐츠를 또 제가 기획을 하고 진행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트렌디한 그 컨셉을 제품에 녹여들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전자상거래 안에 녹아들 수 있게 컨텐츠와 상품이 다 결합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제가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그러네요. 들으니까 정말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큰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새는 한국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오프라인은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도 사실 이제 가격 검색부터 온라인에서 하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만들었던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샀어요. 샀던 거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물건을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거죠. 네. 정말 바로 우리 몸이 건조한 삶에서 이런 작은 행복을 주시는 큰 기쁨을 주시는 이제 네. 그런 회사가 있다는데요. 그 택배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 네. 회사 바로 순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단순하게 그냥 택배 회사 이렇게 하기엔 좀 섭섭함이 있는 아, 회사예요. 네, 현재 중국 대륙에 331곳, 네, 331곳에 중소도시까지 다 퍼져 있는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와우. 중국 대륙의 무려 97%를 다 커버하고 있는 97%가 네. 거의 다 아닌가요? 그렇죠, 97%를 무슨 커버하고 이상한 있다고 산 합니다. 빼고는 다 한다는 그렇죠. 그럴 것 네, 같아요. 오지 상간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죠. 택배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어떤 기업이길래 공룡으로 불리는지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름 순풍, 1993년 출생. 중국 택배업계는 모바일 쇼핑 문화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는데요. 네.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순풍택배. 우리는 매일매일 알리바바 마인을 볼 수 있지만 알리바바 직원을 볼 수 없으며 우리는 매일 순풍의 직원들을 볼 수 있지만 절대 순풍의 회장을 만나볼 수 없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래요? 네, 중국 택배 회사 1위인 순풍의 왕웨이 회장은 중국에서 베일에 가려진 운둔형 대륙 부호로 불리는데요. 왕웨이 회장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자수성가형 부호. 생활고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홍콩의 한 염색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염색 공장에 물들어갈 무렵인 1990년, 왕웨이는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뭘까요? 당시 고객들에게 염색 직물 샘플을 홍콩으로 자주 보내야 했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자 왕웨이는 자신이 직접 우편물 배달부가 되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홍콩과 광둥 지역으로 오가며 삼촌의 일은 물론 다른 소포까지도 무료로 운반해주는 일을 시작하죠. 큰 보따리를 끌고 홍콩과 광둥으로 가던 왕웨이는 금세 광둥 공장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자 그는 순풍 익스프레스의 설립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랬군요. 남들은 대학 중간고사 학점 하나에 울고 웃으며 교수님께 편지를 써내려갈 무렵인 22살. 왕웨이는 정식으로 택배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와. 그때 정한 이름이 바로 순풍. 왕웨이는 직접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경쟁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빠른 배송을 내세우며 급격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광둥성 내 택배 업무만 다루던 그는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점점 글로벌 업체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왕웨이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3년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가 발발한 것인데요. 누군가에겐 고통이었을 일을 기회라고 하긴 못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기회. 밖을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집안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택배 수요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아, 그럴 수 있었겠네요. 게다가 사스 영향으로 항공 운임료까지 떨어진 상황. 때를 놓칠세라 비행기 5대를 임대해 화물기를 운영하는 중국 1호 민영 택배 회사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순풍택배는 순풍을 타고 고공성장했고 중국 택배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넘어 세계를 누비며 더 넓은 시장을 구축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곳에 순풍의 발길이 닿는 곳까지 순풍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약간 제가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네. 그 중국의 그 택배 시장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클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저도 직접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주문으로 발생한 택배 물량이 무려 310억 개였어요. 역시 엄청나죠? 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규모죠.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310억. 그러니까. 역시 그 10년 전 2006년보다 31배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요. 전 세계 택배 물량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엄청나네요. 그 전 세계 택배 반을 44%. 거의 반인 거네요.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말이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택배 공룡이다, 뭐 중국의 페덱스다 이런 말이 아깝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수익도 가장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 2위인 업체보다 무려 2배를 넘어선대요, 수익 면에서. 그리고 업계 3위에서 5위까지의 그 수익을 다 합쳐도 1위 기업인 순풍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와, 왕웨이 회장님이 진짜 앞날을 잘 내다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편 배달할 때 우편 배달만 열심히 했으면 사실 지금의 모습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겠죠. 네.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재산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세계 부자 순위 39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중국 3대 갑부 명단에 단숨에 올랐었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항상 궁금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이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순풍 뭐가 순풍. 어떻게 산부인과 발음하는 이런 거죠?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순풍 산부인과 이게 뭔가 순풍 잘 낳는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를. 네. 중국어 발음은 슌펑이에요. 슌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슌펑을 들으면 바람풍자겠지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라고 할 때는 바람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인 듯 이 뜻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슌펑의 펑자는 바람풍자가 아니라 풍성하다. 우리 올해가 풍년이에요. 뭐 풍요롭네요. 할 때 그 풍성하다 할 때 그 펑자더라고요. 네. 두 개를 잘 합쳐보면 슌펑 순조롭고 택배 같은 게 순조로워야죠. 그리고
그럼 풍요롭고 다 가져간 거죠. 순조롭고 아주 풍요로운 거를. 다 가져갔네요. 그렇죠. 욕심쟁이 이름이죠. 네. 네, 이 중국에도 택배 업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정말 순풍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성에서 성끼리 다른 보통 택배를 이용하면 정말 빠르면 3일, 조금 걸리면 한 5일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 네. 근데 순풍 같은 경우는 하루, 다음 날이면 바로 와요. 순풍 오네요. 네, 그래서 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택배가 사실 빨리 와야 되는 게 택배인 그렇죠, 아니,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잖아요. 네. 하루 만에 어떻게- 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시스템도 큰 다 폭 있는 같은 거 있어가지고 던지기라도 하나요? 퐁 이러고. 날려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풍에서 나중에 뒷부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렇게 택배를 빨리빨리 다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순풍이라는 회사를 하여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네. 빠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업체보다 그럼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아니면? 그쵸. 제가 중국인 친구들에게 막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너희 왜 순풍을 이렇게 굳이 선호해라고 했더니 네.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택배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좀 늦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물건을 보내는 거다. 네. 그러면 사실 또 속도보다는 이게 정말 믿고 딱 받을 수 있어야 안전한가가 도착할 굉장히 건지 안 할 중요한데 건지,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 순풍이라면 믿을 수 있어라는 어떤 의식이 인식이 이렇게 많이 구축이 돼가지고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다르대요. 그리고 서비스를 또 많이 꼽더라고요. 맞아요. 순풍의 택배 직원분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말 그대로 단숨에 잘 나가는 기업이 된 순풍. 좀 시대와 환경이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바로 은둔의 경영자 왕웨이입니다. 네, 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이 왕웨이 회장님은요. 네. 2011년 인민일보와의 인터뷰가 20년간 유일한 공식 인터뷰였을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소통이라는 사보에서도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평소에 왕웨이 회장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마인 회담이 면담을 신청했는데요. 했는데요. 지금 약간 여기만 보니까 설마 그 마윈 혹시 여기 까였나요?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로? 여지없이 면담을 거절했다고 해요. 아 근데 그 정도로 그러면 이런 신비주의 위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 신비주의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럴 시간이 없어서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면담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왕웨이 회장은요, 창업 이후에 회장님인데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한 일벌레 회장님으로 굉장히 와.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샤오미 레이준 회장이 왕웨이 회장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발 아래 100억 위안이 넘는 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정도로 말을 했을 정도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아마 못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왕웨이 회장의 직원 사랑은 정말 유명한데요. 좀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에 택배 배달 도중에 이 택배 배달원이 다른 승용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좀 뺨을 맞고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했어요, 네. 그쵸? 아, 근데 솔직히 뭐 한국에서도 이런 대기업의 중소들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갑질 같은 거 많이 하고 많이 당했던 건데 이거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왕웨이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위챗에다가 내가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회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소에는 공식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이 네. 말씀을 하시니까 더 화제가 되었다고 근데 하네요. 그 순간조차도 얼굴은 드러내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네요. SNS 로.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 회장님을 사랑하고 호응을 얻게 됐는데요. 이 결국 택배 기사를 폭행한 이 남자분은 네. 처벌을 받게 됐고 고개 숙여 사과까지 했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그 폭행 당한 기사와 또 그 직원이 함께 증시 상장 행사에 같이 또 나와서 한 번 더 호응을 얻기도 했죠. 네. 네, 요즘도 간혹 직원들과 함께 택배 일을 한다고 해요. 진짜로? 네, 이 배달원들의 월급은 동종업계 타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아, 하고요. 얼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옆에 회장님이었고 그럴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다. 집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와봐야지. 회장님이었고 네. 와. 네, 그리고 또
모든 직원들을 이 5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춘절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홍바오를 주는 소식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홍바오. 네, 정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홍보 주는 것도 뭐 주는 거지만 또 그 금액이 또 남달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입사 1년 이내의 직원들한테는 약 32만 원, 그리고 3년 차 직원들한테는 49만 원, 그리고 3년 이상 직원들은 66만 원, 또 공헌도에 따라서 170만 원 이상씩 받은 분들도 수두룩하다고 해요. 와, 이 정도 세뱃돈이라면 수준이 아닌가요? 뭐 이제 뭐 혜련님이 직원 사랑하는 거 알겠지만 직원들도 혜련님 많이 사랑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되게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 왕웨이 회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이쯤 되면 그거 아니에요? 미담 제조기? 아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게 또 유명하냐면 다른 택배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진심을 담은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또 유명하대요. 다른 기사님들에게. 아마도 아까 우리 기업 리포트에서 봤지만 본인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잘 아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윈 회장도 인정했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둘. 택배는 이제 날아서 배달합니다.입니다. 우와. 네. 근데 아까 우리 기업 리포터도 들었는데 네. 뭐 비행기를 이용해가지고 배달하는 것도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아. 아니 비행기로 배송을 하는 일 말고 드론을 띄워서 배송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이미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해요. 네, 순풍이 또 이렇게까지 하셨는 이유는요. 국가적인 도움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중국 택배업 발전을 위한 중국 국가 측의 로드맵이 있었다고 해요.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국의 이제 큰 그림인 거죠. 이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지형이 험하고 또 인프라가 열악해서 육로로 배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곳까지 쉽게 좀 배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드론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뭐 솔직히 가끔씩 택배 보낼 때 꼭 가벼운 문제 뭐 우편 이런 것만 보내는 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뭐 들까요? 여러 대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막 10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그게 이제는 배송에 적합한 드론을 직접 제작을 하고 개발했는데요. 한 5kg에서 25kg 정도의 물건은 거뜬히 들 수도 있고 15kg에서 멀게도 100kg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전혀 택배 보내는데 문제는 없을 것 문제 안 같아요. 되겠네요. 네. 네, 단순히 택배를 배송하는 업체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 기업이었네요. 앞으로의 성장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도 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중국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언어로 저희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最近呢开始学习潜水 니도 한미 헌하오. 공부를 한국에서 하지 않고 중국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궁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캠퍼스 안에 중국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북경 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꼭 가야 되겠다. 북경아리. 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저희 중국과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네. 중국 기업 문화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은근히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예측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요? 키워드가 있는데 중국 혹은 중국어로 아.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네. 네, 진짜 맞습니다. 제가 또 오늘 어떤 분 찾아왔을지 아주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러면 얼른 저희가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본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중국 프로모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중국에서 뭐 직접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국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어를 가르치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국과는 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신 건가요? 네, 큰 틀에서는 중국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에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언어로 저희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완전 진짜로 이 중국을 꽤 뚫고 있지 않으면 일 부르거나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검증 안 했으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뭐 그런 줄리안 씨가 의심이 조금 저희 있으셔가지고. 공식 절차입니다. 예, 네, 그럼 혹시 넘어갈 수 중국어로 없죠.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对，黄宝梅主持人、茱莉亚主持人还有裴老师，大家晚上好，很荣幸今天见到大家。今天我第一次站在这个舞台上，感觉好紧张，请大家多多关照我。啊，不要紧张，不要紧张。周末你做什么？周末呀，我周末一般骑自行车呀、游泳啊，最近呢开始学习潜水。你的汉语很好，你的汉语很准。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네요. 正在期间现在呀是3点25分。 오, 잘하셔요, 잘하셔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거. 그건 확실하죠. 네, 못 알아들었으니까.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배운 중국어를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좀 는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오늘 할 저희도 거 다 한번 하셨네요. 해봤습니다. 아, 네. 네, 멋있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어를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입으로 말해보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아무 중국인이나 붙잡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도 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공부를 한국에서 하지 않고 중국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중국에서 어학연수 다녀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한국에서 마쳤고 네네. 대학교 과정만 중국에서 공부를 한 반 해외파예요. 네네. 네, 그래서 HSK라고 다들 아시죠? 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말에 HSK로 북경에 간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여행 겸 북경대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근데 간 순간 굉장히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압도요? 네, 고궁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캠퍼스 안에 아. 중국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설레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 북경 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꼭 가야 되겠다. 북경아리. 네, 그래서 저는 꼭 이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와.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북경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아마도 우리 혜영 씨는 그때 이제 중국 진학이 좀 목표였었으니까 더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중국을 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좀 중국어는 원래부터 잘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외국어로 처음 뽀뽀모포를 배웠어요. 뽀뽀모포? 네. 그 뭐예요? 알파벳을 찌면은 A, B, C, D. 그쵸. 네. 우리 일성, 이성 막 이런 거 배울 때 네. 같이 배우는 뽀뽀라고 그러죠. 네, 배웠다. 완전 기초를 배웠다. 완전 중국어 베이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가 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중국어가 사성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뭐 샤워할 때나 끊임없이 중국어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 노래 그래요? 부르듯이. 완전 네. 플릭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또 글을 보면 한자가 또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북경대학교 특히 막 마음 먹고 내가 가자 그러면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맞아요. 중국어도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또 점수 잘 나와야 되고 중국어 거의 원어민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원어민이 웬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막 뽀뽀모포를 배우기 시작한 중국어 베이비였잖아요. 네. 네네. 진짜 어려웠는데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중국어 학교 중국어 선생님께서 당시에 유학하실 때 만나셨던 중국어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현지 분 집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1년을 꼬박 공부했어요. 우와. 네. 1년 뒤는 좀 어땠나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단기간에 꽤 실력이 성장을 했는데 네. 그리고 공인 점수도 획득을 했죠. 네. 근데 북경대는 공인 점수는 참고용이고 북경대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호락호락 할 리가 없죠. 그럼 어떤 시험들이 있었나요? 한국의 언어 영역에 해당되는 어문, 수학, 영어,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에 해당되는 개왕 이렇게 5가지 과목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저는 그 출국하기 전까지는 이런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만 알고 갔어요. 실력이 안 됐어요. 이걸 시험을 볼 만한. 네. 그래서 4월에 시험을 치러 12월에 제가 북경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네. 이민 가방 2개를 메고 옥장판 가지고 옥장판 홀로 혼자서 왜?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이게 힘들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수식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9살이면 아직 따뜻한 엄마 밥에 막 투정 부릴 나이잖아요. 네. 저도 정말 마음으로는 몇 번이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갔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입시 막바지가 되니까 가족들의 전화를 받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합격해야 네, 한다. 합격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정말 한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된 일이 생겼어요. 아, 그래 어떤 일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정말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게 탈락을
첫 번째 이제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도 하기 힘들다는 그 재수를 지금 중국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와. 그래서 1년 하신 후에 그래서 합격한 거는 합격이 네,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제가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와. 이럴 때 박수 쳐야 네, 됩니다. 네, 거의 인간 승리 스토리인데요. 네, 사실 한국에서도 대학교 합격자 발표할 때 정말 떨리거든요. You win. 네, 이 컴퓨터 화면을 똑바로 못 봐요. 이렇게 손으로 맞아요. 가리고 한 글자씩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심장의 쫄깃함 맞아요.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그건 몰라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북경대 합격하셨을 때. 저도 컴퓨터로 확인을 했어요, 그때. 컴퓨터 네. 확인을 했는데 합격했다는 걸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묵직한 벽돌을 내려놓은 느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진짜 원했던 학교를 이제 드디어 합격하시고 이제 그럼 앞으로 우실 건가요, 굿길만 지금? 강릉 먹어서 이런 거 잘해서 앞으로 굿길만 이제 열었나요? 그러면?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중국 분들은 대부분 표준어를 구사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대학에 가니까 지방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많아서 각 지역의 사투리가 난무하고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글씨라도 봐야 되는데 글씨도 잘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칠판 서체를. 그렇잖아요. 뭐 교수님들도 막 대충 약간 예, 쓰시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칠판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갔었기 때문에 다들 외국인들끼리 이제 수업을 듣는 거라서 아마 해외에서 겪었던 이제 그런 멘붕은 없었는데 그럼 그 멘붕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냥 잠시 비굴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을 정말 돌아가면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듣고 나면 제가 이해했던 내용을 중국 친구들이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맞냐? 네,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소개되는 글이나 제가 네. 신문학과 전공에서 글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제방이나 뭐 수업 시간에 소개되는 친구들의 글을 다 찾아서 다 그냥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게 우와. 완전히 내 글로 체화가 될 때까지. 엄청나시네요. 그렇게 진짜. 하다 보니까 정말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제 글이 또 소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와. 네.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아 중국어는 이렇게 배웠어 했구나 혹은 아 이건 좀 괜히 배웠었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중국어나 혹은 언어를 배우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특히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관계의 깊이가 있는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굳이 저희가 필요 없는 미묘한 표현들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는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어량도 자연스럽게 늘고 표현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북경대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자세히 맞아요. 들어오겠습니까? 그쵸. 근데 궁금한 게 한국대학과는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가 좀 우리가 항상 기업문화에서 얘기하지만 맞아, 학교. 학교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수업할 때 분위기 어떤지 뭐 맞아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네.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똑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개강 전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수강 시스템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전공 과목은 당연히 디폴트로 들어가지만 네. 선택 과목이나 교양 과목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클릭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똑같네요. 네. 그리고 시험 유형은 보통 보고서, 클로징북, 그리고 오픈북 요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오픈북과 보고서를 희망을 하죠. 네네. 근데 저는 정말 매해마다 수강 신청에 대실패를 해서 거의 클로징북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근데 그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제 직업의 특성상 제가 이제 라오스리라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중국도 교수 평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제가 졸업을 한 지가 좀 가물가물한데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학과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수업 때 교수님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해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주관식에 교수님 평가란에 굉장히 미주알, 고주알, 연애 편지까지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 북경대에 들어갈 실력이면 다들 보통 실력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대학 생활의 절반 정도를 거의 공부에 투자를 하나요? 중국 학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북경대 학생들은 특징이 외관으로 봤을 때 큰 배낭을 메고 다니고 옆에 물통을 꽂고 항상 빈 도시락을 갖고 다녀요. 빈 도시락. 왜 네. 비어요?
언제든지 거기에 이제 밥을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먹고 자고 공부한 시스템이 한 몸에 다 갖춰지게 된 거예요. 의식주가 다 있네요. 네. 의식주가 다 있네요. 정말. 한 몸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딜 가나 먹고 공부하고 잘 수 있게끔 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대학이라니까 뭐 낭만적인 거 그런 거 없었어요. 모두가 매일 그렇게 공부에 매달려 살지는 않아요. 저희도 뭐 학기 초나 그리고 시험이 끝난 학기 말이 되면 정말 많은 축제도 열리고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동아리 활동할 때 신입생을 모집하던 그 삼각지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네. 많은 학생들이 북적거리는 곳인데 네. 그곳에 대한 그 풍경도 굉장히 생생하고 또 학교에서 먹었던 5원짜리 우육면 그것도 굉장히 그리워요. 먹어보고 네, 싶다. 소고기. 요로면 소고기. 있고. 네, 소고기 면인데 면, 싸고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의식주를 해결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었던 그 작은 방도 굉장히 그립고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선데 불편하고 네. 안 맞는 것들까지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리워지고 하잖아요. 저는 좀 조바심이 나는 게 지금 끝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직 입사 얘기는 시작이 안 됐고 지금 학교 들어간 것만 들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진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합격하시고 이제 졸업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저희 그 얘기가 다음 주에 계속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입학 후에 뭐 취업, 그 진로를 찾는 거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탁구장을 짓는 공사였어요. 한국인이지만 면접의 기회를 편견 없이 받기 위해서 중국인이랑 표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니슈 화이고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세요?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인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다면 뭔가 좀 중요하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일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해 6월에 대통령 방중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네,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게 된 행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양국 원수가 그 프로젝트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된 걸 보면 굉장히 큰 성취감도 느껴지고 보람이 엄청나요. 예, 차이나포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